요즘에 자유한국당의 유행어래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뭐 쥐들이 세댔다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좌파 또는 진보 세력에 씨를 말리려고 할 때 했단 말이에요. 한쪽의 축으로서 인정해라. 이게 자기들의 이제 어떤 소멸. 사실은 이 사람들은 새의 오른쪽 날개가 아니었는데 오른쪽 날개에 소멸이 가까워지니까 국민들한테 읍소하는 거예요. 보수의 씨를 말리지 말아달라. 한두 명이 한 말이 아니야. 자유한국당에 있는 구성원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보수라고 하는, 사실은 보수가 아닌 보수라고 하는 그 위치를 어느 정도는 유지해달라고 국민한테 계속해서 지금 눈물 질질 짜고 있는 그런 워딩입니다. 근데 이게 보수와 진보라는 그 표현으로 분석을 해도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죠. 그냥 이익단체지 보수라는 가치를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주장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먹고 살라고 정치를 해왔던 거지. 언제 한번 국민을 생각한 적이 있거나 남북의 평화를 생각한 적이 있거나 뭐 동아시아 전체의 뭐 번영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 인간들이? 언론이 자유한국당의 상대 진영인 범민주당 계열의 세력을 상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찾아낸 가장 간편한 말이 보수인 거지. 사실상은 이 인간들은 보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리영희 선생님이 하늘을 나는 새는 양날의 날개가 튼튼해야 날 수 있다. 뭐 이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절에는 정치의 핵심은 이념투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법론, 그리고 추구해야 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이런 정치 이념을 두고 서로 싸우는 게 그 핵심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이런 이념을 놓고 너는 진보냐, 너는 우파냐, 좌파냐라고 분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를 다 대입을 해보더라도 어느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어느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핀란드, 뭐 북유럽, 과거의 시선으로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죠. 복지제도나 이런 거 보면 조세 부담률이 50% 가까이 되는데 완전 그 공산주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거 공산주의 나라, 사회주의 국가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정책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정책의 주인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시민인가, 그리고 다시 그 정책의 혜택을 받는 주체가 시민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그 정책이 뭐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했느냐, 뭐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했느냐, 뭐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예요. 근데 이제 와서 저희들이 정치를 지금까지 한 것처럼, 저희들이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정치를 한 적이나 있는 것처럼, 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개똥 같은 소리가 진짜. 그렇게 자신들이 보수 세력으로서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싶으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서 정치 이념적 요소를 찾아내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찬성하고 반대하는 부분은 반대하고 그렇게 나와야지. 문재인이 말하는 건 다 반대? 하지만 우리는 보수 세력이니까 건전한 정치를 위해서 나 살려줘. 이런 개똥 같은 소리가 어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으로서 존경한다는 고 신영복 선생의 사상은 간첩 사상이자 김일성주의다. 김문수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진짜 보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보수와 진보를 어떻게 나눠?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나눠? 실제로요. 남북관계 있잖아요. 본인들이 진짜로 건강한 보수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 통일을 추구하면 나는 보수라고 봐요. 진보적 아젠다가 아니라고. 우리나라를 실제로 원래 있던 상태로 되돌리고 건강한 나라 만들면 그게 진보와 보수가 굳이 나누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개념이 사실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래 그 모든 것을 다 가치가 있건 없건 빨갱이로 몰았던 세력들이 이제 와서 보수 살려주세요 하고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멀쩡한 날개마저 못 날게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마치 한쪽 날개가 너무 잘 나가니까 다른 쪽 날개를 마치 고장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지금 또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한쪽 날개라도 멀쩡해야 닭처럼 땅에서라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진짜 이것도 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어. 근데 이런 측면이 있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그 살려달라는 아우성이긴 하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정세 판단이랄까요? 분석을 하는 사람 같으면 사실은 자신들이 가짜로 앉아있던 그 보수라고 하는 자리에 민주당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김희석 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류 세력의 거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끊임없이 진보는 보수를 정치적으로는 도전하고 그 사람들 이겨내고 하는. 근데 보수가 주류 세력이 돼서 완고하게 건강하게 주류 세력으로서 딱 존재하면 나머지 각 정파의 진보 세력들이 다른 색깔을 갖고 도전과 응전을 해내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최소 한 번, 두 번 더 집권하게 되면 진보 정당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건강한 보수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기에 다른 진보 세력들, 이를테면 지금 현재 정의당 같은 세력들이 훨씬 더 세력을 키워가지고 자기들만의 아젠다로 이 보수 정권을 바꿔내는 과정이 정상적인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는 보수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측면인 거죠. 민주당을 지금 진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보수 정권이 건강하게 들어서는 거에 대한 완고한 버티기 이렇게 보는 것도 맞는 거죠. 저는 유럽을 보면 부러운 게 네오나치를 주장하는 파시스트 정당부터 공산당까지 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정당 쪽에서도 녹색당에서도 어떤 특정 정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분파돼 가지고 녹색당도 몇 가지 종류가 있고 공산당 중에서도 그러니까 생활정당으로서의 공산당이 있고 정치 세력화를 위한 공산당이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유한국당 같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정치를 하지 않았던 개쓰레기들이라도 극보수 극우 정당으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라는 게 이런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사회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보수 스펙트럼, 이 보수 스펙트럼 그 너머에 있는 극우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극우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존재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극우 정당이 되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적, 정치적인 가치, 지향점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인간들은 그게 없다고.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뭘 추구하고 방금 푸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어정쩡한 뭐 남북교류 불안전하다. 원래 한반도는 하나였기 때문에 원래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진보적인 주장 같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의 정책적이나 정치적 지향점을 딱 정해놓고 나머지 컨텐츠를 쫙 풀어내면 극우 정당으로 부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입으로 꺼내는 모든 말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씹으리는 거야. 어디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초점이 없는 이야기만 그때그때 그냥 때리면 아야 하는 식으로 계속 그런 수준의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보수 정당이란 개념 자체에 정립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는 뭐예요? 북한 때려잡자. 첫 번째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 그게 어떻게 정치 이념이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보수들이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복지하자고 하면 포퓰리즘. 돈이 있어. 노동자들 월급 올리자 그러면 기업이 죽네. 이게 우리나라 보수 현실이었어요. 근데요. 보수가 특정한 색깔로 자리를 잡게 되면 진보의 마인드랄까 진보의 위치는 굉장히 유동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국가들 스웨덴 같은 데서 예를 들면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기본소득 같은 건 상당히 진보적 아젠다인 건 맞아. 근데 스웨덴 같은 데서 만약에 기본소득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보수의 이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수가 뭔데? 보수 진보의 개념이 사실 그게 뭐한 거야. 네. 같은 정책도 현재 민주당 같은 정당이 서구 유럽 같은 데 가면 보수 정당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책도. 그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완고하게 민주당에 의해서 밀어내줘야만 되는 나는 그런 정치 세력이라고 봅니다. 어쨌건 이 기회에 이 사람들이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 뻔한 속내 이게 좀 가정스러워서 한번 가져봤고요. 이인규 씨가 누구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청에 출두하던 날 아, 맞아요. 거기에 창문에서 내려다보면서 실 쪼개고 있던 그 새끼죠. 이 사람이 그 저번에 이제 한참 국정원 적폐청산 뭐 이런 이야기 있을 때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때 출국 정지 해달라고 하는 막 요청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이인규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우병우 그 라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만든 그 라인. 근데 최근에 대한민국의 언론사 쪽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해요. 이인규가 전 중수부장이. 그러면서 논두렁식의 보도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맥락을 갖는 그런 편지를 보내왔는데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국정원에서 기획했을 걸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는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생각해 보면은 검찰 내에 어떤 빨대가
그게 이제 뭐 이인규, 다음에 뭐 우병우, 홍만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통령 죽이는 인물들 분류가 되는데 특히 홍만표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의 빨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언론사에 미리 흘리면서 언론들이 계속 네. 노 대통령 망신 주기로 네. 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실행한 자라고 의심되는 게 이인규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고 국정원이 한 거야. 지금 감옥에 있는 원세훈이 한 거야. 이 지랄하고 있단 말이죠.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보수라는 가치를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주장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먹고 살라고 정치를 해왔던 거지. 언제 한번 국민을 생각한 적이 있거나 남북의 평화를 생각한 적이 있거나 뭐 동아시아 전체의 뭐 번영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 인간들이? 언론이 자유한국당의 상대 진영인 범민주당 계열의 세력을 상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찾아낸 가장 간편한 말이 보수인 거지. 사실상은 이 인간들은 보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리영희 선생님이 하늘을 나는 새는 양날의 날개가 튼튼해야 날 수 있다. 뭐 이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절에는 정치의 핵심은 이념투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법론, 그리고 추구해야 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이런 정치 이념을 두고 서로 싸우는 게 그 핵심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이런 이념을 놓고 너는 진보냐, 너는 우파냐, 좌파냐라고 분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를 다 대입을 해보더라도 어느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어느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핀란드, 뭐 북유럽, 과거의 시선으로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죠. 복지제도나 이런 거 보면 조세 부담률이 50% 가까이 되는데 완전 그 공산주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거 공산주의 나라, 사회주의 국가라고 비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정책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정책의 주인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시민인가, 그리고 다시 그 정책의 혜택을 받는 주체가 시민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그 정책이 뭐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했느냐, 뭐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했느냐, 뭐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예요. 근데 이제 와서 저희들이 정치를 지금까지 한 것처럼, 저희들이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정치를 한 적이나 있는 것처럼, 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개똥 같은 소리가 진짜. 그렇게 자신들이 보수 세력으로서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싶으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서 정치 이념적 요소를 찾아내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찬성하고 반대하는 부분은 반대하고 그렇게 나와야지. 문재인이 말하는 건 다 반대? 하지만 우리는 보수 세력이니까 건전한 정치를 위해서 나 살려줘. 이런 개똥 같은 소리가 어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으로서 존경한다는 고 신영복 선생의 사상은 간첩 사상이자 김일성주의다. 김문수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어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진짜 보수가 요즘에 자유한국당의 유행어래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뭐 쥐들이 세댔다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좌파 또는 진보 세력에 씨를 말리려고 할 때 했던 말이에요. 한쪽의 축으로서 인정해라. 이게 자기들의 이제 어떤 소멸. 사실은 이 사람들은 새의 오른쪽 날개가 아니었는데 오른쪽 날개에 소멸이 가까워지니까 국민들한테 읍소하는 거예요. 보수의 씨를 말리지 말아달라. 한두 명이 한 말이 아니야. 자유한국당에 있는 구성원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보수라고 하는, 사실은 보수가 아닌 보수라고 하는 그 위치를 어느 정도는 유지해달라고 국민한테 계속해서 지금 눈물 질질 짜고 있는 그런 워딩입니다. 근데 이게 보수와 진보라는 그 표현으로 분석을 해도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죠. 그냥 이익단체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보수와 진보를 어떻게 나눠?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나눠? 실제로요. 남북관계 있잖아요. 본인들이 진짜로 건강한 보수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 통일을 추구하면 나는 보수라고 봐요. 진보적 아젠다가 아니라고. 우리나라를 실제로 원래 있던 상태로 되돌리고 건강한 나라 만들면 그게 진보와 보수가 굳이 나누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개념이 사실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래 그 모든 것을 다 가치가 있건 없건 빨갱이로 몰았던 세력들이 이제 와서 보수 살려주세요 하고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멀쩡한 날개마저 못 날게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마치 한쪽 날개가 너무 잘 나가니까 다른 쪽 날개를 마치 고장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지금 또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한쪽 날개라도 멀쩡해야 닭처럼 딱